네, 반갑습니다. 10월 31일 목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개선에 대한 이야기는 삼성전자에게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소부장까지 같이 끌고 올라가는데 오늘 컨퍼런스 콜이었죠. 일단 실적에 대한 얘기 먼저 했어요. 네, 뭐 잠정 실적 뭐 나쁘지 그냥 그대로, 네, 확정 실적이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일단 지속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황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금융, 바이오는 약세로 전환됩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삼성전자 쪽으로 물량이 몰리기 때문에, 고점권을 형성했었던 종목군들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그쪽으로 넘어갔다라면, 지금 상당히 후회할 수 있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어떤 생리, 이런 것들만 조금 이해하시면 되는데, 조금 안타깝네요. 그죠? 네.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밑에서 쭉 올라가고 있죠. 네, 아까까지만 해도 쭉 떨어졌었는데 지금 11시 넘어가면서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식 때문이냐? 삼성전자 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요.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인식이 좀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역시 삼전이야, 이런 느낌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부분들 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코스닥 쪽은 일단은 양호한 편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실제로 2차전지나 바이오 쪽은 좋지 않은데 소부장 쪽이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땡겨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당연히 삼성이 올라가면 소부장이 같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반대적으로 또 누가 나오겠어요? 하이닉스가 떨어지는 형태. 지수는 그래서 그다지 오르지 못할 겁니다. 지수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부분들은 삼성이나 뭐 기타 다른 종목을 제외한,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아주 안 좋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느낌들을 보셔야 됩니다. 일단 수급 동향 먼저 보고요. 자,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은 3천억 정도 순매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매도가 멈춰 있는 상태인데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는 오후 타이밍을 봐야 됩니다. 매수 포인트 잡으시려면 오후에 들어가셔야지 맞을 거라 보여지고요. 거래소 쪽 입장에서는 지금 금융투자 연기금은 특별한 액션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현재 시점에서 매도를 진행한 모습인데 회복이 아직 안 되고 있죠. 이게 이제 오후에 상황적인 부분이 전환이 되면서 움직임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일단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 보이죠? 네. 자,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별한 변화 없이 이 금융투자나 요쪽 그 연기금 이런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온 거라서 현재로서는 개인들이 전체 시장에서는 매수 우위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도 이제 살펴볼게요. 시총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지금 3%대 상승입니다. 69,000원까지 한 방에 뚫어주죠. 자, 한 방에 뚫어주면서 이제 골든크로스에 가깝게 다가섭니다. 이 내용이 뭐냐? 가장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HBM3E에 대한 양산과 판매를 이미 하고 있었다. 네. 그동안은 이야기가 조용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어디에 쏠렸어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콜 테스트 언제 하는 거냐? 삼성이 이제 할 수 있는 거냐? 뭐 등등등 얘기 있었잖아요. 삼성이 한마디 일침을 놨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똑같은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이런 콜 테스트 통과는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네. 여러분들 이 말을 기다렸지 않아요? 이 말을 기다렸잖아요. 아주 통쾌하지 않습니까? 콜 테스트는 중요하지 않다. 네. 요거 한번 볼게요. HBM3E 12단 양산을 판매 중에 있다. 양산하고 판매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8단과 12단 모두 양산 판매 중에 있는데 주요 고객사의 퀄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이런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엔비디아 쪽의 어떤 퀄 테스트도 곧 통과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복수 고객 사양으로 이쪽 부분들을 모두 늘려가면서 판매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이미 양산하고 판매 중에 있다. 이것만큼 시원한 뉴스가 없잖아요. 네. 그럼 삼성전자에 대한 부담감은 확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강할 수가 있겠죠. 왜? 하이닉스는 오로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엔비디아 쪽이고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다른 쪽에서 이미 판매하고 있어.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대한 상황들은 좀 봐야 되고, 이 HBM4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에 양산하고 뭐 한다고 얘기 나왔으니까 계획대로 개발 진행 중이다. 저는 이 HBM4가 다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열심히 사신 분들은 네, 도움이 되는 거고, 밑에서 손절하신 분들은 지금 좀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삼성전자의 저력이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요.
이것도 사실은 뭐 부정하려고 듣는다면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예, 이걸 왜 부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만네. 자, 그런 식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이제 주가 좀 떨어지죠. 근데 하이닉스는 지지전이 1,800원, 1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확장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하이닉스가 올라온 만큼 삼성전자가 올라가서 삼성전자 65,000원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가져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하이닉스도 기다려주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대신에 우리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었던 종목도 있잖아.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미없잖아요. 그죠? 떨어지죠. 이제 100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죠. 은행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매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죠. 물론 내려갔다가도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종목들은 이제는 매력도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진행하시면 안 돼요.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막 20만원 넘어갈 때 막 그렇게 달려들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전부 다 지 혼자만 독주하거나 지 혼자만 잘나는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좌가요. 손실 중인 종목을 팔아가지고 다른 종목 들어가는데 그 종목이 또 손실 중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 중요하게 뭐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잖아요. 그럼 안 좋겠죠. 근데 손실 중인 종목을 잘 다독여서 내가 추가적으로 더 매수도 해주고 해가지고 평단가도 낮춰주고 비중도 좀 키워놨어. 그 종목이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손실이 복구가 되는 거예요. 어느 과정이 더 중요하고 어느 과정이 더 필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지. 네,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보면은 LG에너솔루션 살짝 올라가는 거 외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 먹이 살리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올라가지만 다른 것들 다 빠지기 때문에 시장은 어떻게 해요? 못 올라가죠.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시장이 2700까지 가기 위해서는 포인트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먼저 올려야 된다고 그러죠. 지금 계속 그런 거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삼성전자가 65,000원쯤 올라가고 나면 서로 동기화가 된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네, 요거 오늘 83만원까지 왔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80만원까지 왔죠. 근데 그 이상 그 이하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라인 때까지. 근데 유상증자가 나온 거기 때문에 올라오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고점에서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계속 매수하시면은 아주 골치 아픕니다. 또 은행주도 이런 것들 다 떨어지는 거고 조선주 마찬가지고요. 이제 조선주도 충분히 조정받는 데 매수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오늘 한국전력 매도했어요. 그 다음에 한전 KPS 월급 종목이었잖아요. 이 두 종목 다 매도를 쳤습니다. 왜? 두 종목 다 지금 실적은 수익은 잘 나왔을 거예요. 그죠? 한전 KPS도 그렇고 한국전력도 그렇고 둘 다 수익은 잘 나왔을 겁니다. 근데 팔아먹은 이유가 체코 원전이 살짝 네. 지금 뭐 이제 뭐 계약에 지연될 수도 있다 뭐 등등 얘기가 나왔잖아요. 원전 관련한 부분은 AI의 어떤 수요 확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대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체코 원전이 조금 불안합니다. 네, 그거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한전기술 이런 것들도 계속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 하는 모습이지만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수익이 있을 때 팔아먹겠다 해서 매도를 좀 친 거고요. 나중에 뭐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한전 KPS 월급 종목인데 둘 다 차익 실현 들어갔습니다. 수익률은 최소 10% 이상씩은 다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 자, 코스닥 보시면은 지금 별로 안 좋죠. 시총상이 다 안 좋아요. 근데 어디서 올라오느냐? 소부장 쪽입니다. 네. 이거 삼성전자 효과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코스닥 쪽 움직임도 좋은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등락현황 한번 살펴볼게요. 등락현황 보시면 거래소 쪽에서는 363개 종목이 상승, 512개 하락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741개 상승에 822개 하락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시장 자체가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눌리고 있는 형태 이런 모습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3변과 연결되어 있는 소부장과 그 다음에 삼성전자 쪽은 괜찮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배당주라든지 저평가 많이 내려간 종목들은 조금씩 올라갈 거고요. 위쪽에 있는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 계속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핵심적인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승률 보시면 태양건설 우선주 미래산업 뭐 비투리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이런 종목들 상승세에 있고요. 오른 종목은 많지가 않아 보입니다. 지금 21개 테크윙이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가 버리죠. 네.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쪽 종목군들이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21개, 일단 ETF는 없기 때문에 21개 종목이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쭉 내려보시면 2.06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눌려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막 5%, 10% 막 이렇게 올라갈 패턴이 아니야. 뭐 중소형주였다면 10% 넘게 상승할 수 있었겠지만 저거는 대형주잖아요. 시총에 관여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하기 어렵습니다. 한 3% 정도 올랐으면 대박 터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하락률 보시면 얘는 네, 끝난 거고요. 성우, 베셀, 이거 신규 종목이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본코리아도 상장 그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신규 종목이 이래요. 계속 이렇기 때문에 조금 저는 부담된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다음에 그런 종목도 있고 하락 종목 숫자가 조금 늘어났어요.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좀 많이 네, 부담되는 그런 형태가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도 있고요. 내려보면 2.41이네요. 그러니까 오늘 마이너스죠. 계좌는 일단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네, 아침까지 저도 마이너스긴 했는데 지금은 좀 어떻게 바뀌었을려나 모르겠네요. 뭐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아침에는 저도 마이너스였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일단 끝나고 봐야 되겠죠.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도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네, 뭐 3변이 올라와 주긴 했습니다만, 저는 한국전력하고 KPS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또 그쪽에 몰아넣긴 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뭐 보자고요. 이거는 봐야 될 것 같고 오전에는 일단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나오는 형국이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마이너스가 클 것 같진 않아요. 물론 하이닉스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은 또 살짝 네 마이너스인가 싶기도 한데 오늘 차익 실현한 게 있어가지고 그죠. 팔아먹은 게 있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동차도 좀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 마이너스를 보고 넘어가자. 근데 마이너스가 지금 보니까 0.5 정도 마이너스일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시장이.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갔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 움직임 보시면 고려아연 순매수 들어오네요. 오늘 그 다음에 테크윙, 삼성물산, 두산에너빌리티 뭐 이런 쪽으로 매수 있고요. 한국전력도 있네요. 신한지주 이런 거 매수 들어가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성우, SK하이닉스 매도, 그 다음에 현대차, 삼성전자, 셀트리온 등등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진 않아요. 자, 외국인 넘어가시면 고려아연과 삼성전자 열심히 팔아먹고 있고요. 신한지주, 하이닉스, 현대차 뭐 시총 상위 쪽으로 다 팔아먹고 있습니다. 대신에 LG에너지솔루션, 한국전력, SDI, 현대모비스, 기아, 에코프로, 삼성화재 이런 쪽으로는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고려아연에 대한 부분들은 외국인 매도가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반등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상황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이 계속 강하게 올라가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상승 기조는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문제가 됐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는 그런 국면을 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어떤 주가 반등은 좀 더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6만원 이상 나왔으니까 이제 골든크로스 보면서 지지점 확보만 보시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바이오 쪽과 금융주 섹터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이닉스는 큰 걱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그쪽이 이제 좀 낙폭을 좀 키울 수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이 부분들 조심들 하시고요. 고점에서 매수했을 때 지금 물려 있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을 알고 체크하고 대응들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내려갔던 종목은 다시 올라오면 되는 거지만 올라갔던 종목이 내려갈 때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점 매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마감 보고 마감 시황 때 다시 또 더 좋은 소식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더 좋은 소식으로 한번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에도 즐거운 투자하시고요. 이따가 마감 시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